당신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 이 사람과 남은 인생을 끝까지 함께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되뇌어 본 사람이 있다. 이상한 일이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 왜 자식을 다 키우고 난 뒤에야 마음이 무너질까? 왜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은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이유를 말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이혼을 미뤘던 사람도 있었고 관계를 다시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황혼이혼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충분히 참았다. 그 말이 맞다. 정말로 참았을 것이다. 자식 키우느라 참았고, 시댁 눈치 보느라 참았고, 돈 없어서 참았고, 이혼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참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참고 살았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마음이 터지는 걸까? 이유가 있다.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 살 때는 버틴다. 자식이라는 목표가 있을 때는 버텼다. 그런데 그 목표가 사라지면 갑자기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 아이들이 다 자라서 떠나고 나면 집 안이 갑자기 조용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지금까지 외면해 왔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나는 행복했는가? 나는 사랑받고 있었는가? 이 사람과 나머지 인생을 보내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밀려온다. 노후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노후 준비는 연금이지. 돈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황혼이혼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을 한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가? 혼자가 된다는 것.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것. 자식도 제 삶이 있고, 친구도 하나둘 없어지고, 그 외로움이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황혼이혼은 단순히 부부 문제가 아니다. 노후 준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문제다. 재산 분할이 생기고, 혼자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고, 자녀 관계도 달라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현실을 보지 못한 채 결정을 내린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란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을 이기는 자는 많으나 마음을 이기는 자는 드물다. 세상에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도 있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다. 돈으로 이기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는 사람, 분노가 끓어오를 때 말을 아끼는 사람, 서운함이 가득할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사람. 정약용은 그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했다. 관계는 내가 먼저 바꾸어야 바뀐다. 상대방이 먼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방법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해. 왜 내가 먼저야? 이 마음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황혼이혼으로 간다. 그런데 정약용은 다른 길을 보여줬다. 유배지에서 그는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먼저 미안하다고 했다. 먼저 고맙다고 했다. 18년을 혼자 아이들을 키운 아내에게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정약용이었다.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모 씨는 작년 초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 남편과 38년을 살았다. 아이 셋을 낳았고 셋 다 결혼해서 독립했다. 남편은 퇴직한 뒤로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TV만 봤다.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왔다. 말을 걸어도 단답형이었다. 이모 씨는 말했다. 같이 있어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차라리 진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이모 씨는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 변호사를 만났고
재산 분할도 계산해봤다. 그런데 거기서 현실을 마주쳤다. 38년을 전업주부로 살았으니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다. 국민연금은 남편 것의 절반 정도였다. 혼자 살 집을 구하려면 전세금이 필요했다. 아들한테 말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아버지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모 씨는 그 말이 제일 상처가 됐다. 38년 동안 혼자 감당한 것들, 그 억울함을 아무도 몰랐다. 자식도 몰랐다. 이모 씨는 결국 이혼을 보류했다. 하지만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마음이 느껴지는가? 억울함과 외로움 사이에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 느낌. 많이 힘드셨을 것이다. 정약용은 관계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상처도 깊고 가능성도 크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오래 살수록 상처가 많이 쌓인다. 그건 맞다. 그런데 오래 살수록 함께한 시간도 쌓인다.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놓치는 것이 있다. 지금 이 관계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이 관계가 변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이모 씨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보자. 남편이 나쁜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 그냥 변하지 않은 사람이다. 말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를 통해 배웠다.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울 수 있다고. 60대가 늦은 게 아니다. 70대가 늦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는 바뀔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누군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정약용이 먼저 편지를 쓴 것처럼 그 한 걸음이 수십 년의 관계를 살릴 수도 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시길 바란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나온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는 3년 전에 황혼이혼을 했다. 42년을 함께 산 아내와 헤어졌다. 아내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당신이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김모 씨는 당황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먹고 살게 해줬잖아.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데 아내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재산 분할이 시작됐다. 집은 반씩 나눴다. 아내는 자기 몫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다. 김모 씨는 혼자 남았다. 처음에는 시원하다고 생각했다. 잔소리 없어서 좋다. 그런데 2달이 지나자 달라졌다.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자식들은 엄마 편이었다. 명절에 아이들이 아내 집으로 갔다. 김모 씨는 명절을 혼자 보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다고 했다. 내가 42년 동안 뭘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외로움이라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다고 했다. 노후빈곤이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다. 당신도 이런 상황이 두렵지 않으신가? 정약용은 이런 말도 했다. 후회는 이미 지나간 길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지혜는 아직 오지 않은 길을 미리 보는 것이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본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 감정이 틀린 게 아니다. 진짜 상처다. 진짜 억울함이다. 그런데 정약용은 이렇게 묻는다. 앞을 보고 있는가? 앞을 보면 무엇이 보이는가? 황혼이혼 이후의 현실이다. 혼자 사는 노후, 자녀 관계가 복잡해지는 명절, 재산 분할 이후 줄어든 노후 자금, 졸혼이나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더 일찍 대화할 걸. 참기만 하지 말고 말할 걸. 감정이 쌓이기 전에 풀었어야 했는데 이미 헤어진 뒤에 그 말이 나온다. 정약용이 말하는 지혜는 이것이다.
결정은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가 아니라 가장 차가울 때 해야 한다. 지금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딱 한 달만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75세 박모 씨의 이야기다. 전북 전주에 사는 박모 씨는 남편과 50년을 살았다. 두 아들이 있었고 둘 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 남편은 7년 전에 뇌졸중을 맞았다. 오른쪽 몸이 불편해졌다. 박모 씨는 7년간 남편을 간병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밥도 먹여야 하고, 씻겨야 하고, 병원도 데려가야 하고, 그 7년 동안 박모 씨는 거의 외출을 못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딸도 없고, 자식들은 바빴다. 박모 씨는 말했다. 나는 평생 주기만 했어요. 이제는 나도 받고 싶어요. 한 번은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나 너무 힘들다. 아들이 대답했다. 엄마, 아버지가 더 힘들잖아요. 박모 씨는 그날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황혼이혼을 생각한 게 아니다.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당신도 그런 순간 있었는가?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느낌. 내가 힘들다고 해도 누구 하나 들어주지 않는 그 순간. 박모 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 상황에서도 버텼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대단한 사람이다. 그 시간을 버텨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황혼이혼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첫 번째,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이다. 정약용은 유배 중에 매일 글을 썼다. 그 글들이 나중에 그의 마음을 구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할 때 종이에 써보는 것이 있다. 오늘 남편이 이런 말을 해서 서운했다. 오늘 아내가 이렇게 해서 화가 났다. 말로 하면 싸움이 되는 것들이 글로 쓰면 정리가 된다. 한 달치를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면 달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매번 같은 것에서 화가 나는 패턴이 보이기도 한다. 감정의 원인이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었다는 걸 깨닫는 경우도 있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딱 한 달, 감정 일기를 써보시길 바란다. 두 번째, 재산분할 현실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감정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현실을 마주한다. 전업주부로 30년 이상 살았다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을 수 있다. 이 경우 재판 이혼으로 가야 재산 분할이 인정된다. 국민연금은 혼인 기간 중 적립된 것의 절반을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 혼자 살아갈 월 생활비가 얼마나 되는지, 집이 있는지, 없다면 전세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플 때 간병은 누가 해줄 수 있는지, 이 계산을 해보지 않고 결정하면 나중에 노후 빈곤으로 직결된다.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보아야 한다. 세 번째,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 설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황혼이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기대려 한다. 그런데 자녀는 제 삶이 있다. 자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황혼이혼 이후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다. 부모 이혼을 겪은 성인 자녀들은 중립을 지키려 하거나 한쪽 편을 들거나 한다. 어느 쪽이든 관계는 복잡해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혼자 서는 법을 배웠다. 아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했다.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내 길을 찾겠다. 그 독립심이 그를 살렸다. 황혼이혼 전에 혼자서도 살 수 있는 작은 루틴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병원 가는 것, 혼자 시간을 채우는 것. 이것이 되어야 이혼도 선택이 된다. 네 번째, 조론이라는 선택지도 살펴보는 것이다. 황혼이혼과 조론은 다르다. 조론은 법적으로 헤어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간섭하지 않는 방식도 있고, 각방을 쓰면서 생활비만 나누는 방식도 있고,
아예 다른 공간에서 살면서 필요할 때만 만나는 방식도 있다. 재산은 그대로 유지되고 건강보험이나 연금 수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녀 관계도 복잡해지지 않는다. 황혼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조론도 먼저 경험해보는 방법이 있다. 한 달간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다. 그 경험이 황혼이혼이 맞는지 아닌지를 더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5번째, 황혼이혼 이후의 외로움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준비다. 황혼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가장 과소평가하는 것이 바로 외로움이다. 지금도 외로운데 혼자 살면 더 자유로울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다르다. 지금은 싸우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다. 이혼 후에는 싸울 사람도 없다. 그 고독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 취미 활동, 봉사 활동, 종교 활동, 이런 것들이 황혼이혼 이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것들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제자를 만들었다. 고독 속에서도 관계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그를 살렸다. 홀로 서기를 결심했다면 먼저 관계부터 만들어 두어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난 사람이 있다. 73세 최모 씨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최모 씨는 5년 전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가 포기했다. 이유가 재미있다. 변호사 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가 물었다. 남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최모 씨가 대답했다. 집에서 혼자 밥 먹고 있겠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최모 씨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냥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 지금 혼자 밥 먹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졌다고 했다. 최모 씨는 그날 상담을 끊고 집으로 돌아갔다. 남편한테 말했다. 밥 먹었어? 남편이 대답했다. 아직. 최모 씨는 말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차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달라졌다고 한다.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싸울 때도 있다. 그러나 최모 씨는 말했다. 그때 집에 돌아온 게 잘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도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정말로 헤어져야 하는 관계도 있다.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관계도 있다. 그 선택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만 말하고 싶었다. 황혼이혼은 준비가 필요하다. 감정으로만 결정하면 후회가 남는다. 노후 준비는 돈만이 아니다. 관계도 준비해야 하고 외로움도 준비해야 하고 홀로서기도 준비해야 한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끝에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정약용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적었다.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그것이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다. 황혼이혼을 결심하기 전에 딱 하나만 더 물어보시길 바란다.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답이 나올 때,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당신의 노후가 따뜻하길 바란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당신은 충분히 참아왔고, 충분히 버텨왔고, 충분히 잘해왔다. 그 삶이 헛되지 않았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의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황혼이혼이나 노후 준비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